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장시원 PD의 한마디가 어떻게 방송가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최강야구를 둘러싼 충격적인 변화의 시작을 짚어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프로그램 논란이 아니라 한 제작자의 선택이 거대한 방송사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조용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를 통해 예능과 스포츠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제작 현장에서의 원칙과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온 PD였고, 그 입장이 공개적인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파급력을 만들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제작 시스템 전반을 겨냥한 문제제기라는 해석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최강야구는 단기간에 충성도 높은 시청층을 확보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제작진과 방송사 간의 미묘한 긴장은 이전부터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언급돼 왔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PD의 발언 이후 그 긴장은 더 이상 내부의 소문에 머무르지 않고 공개적인 논쟁의 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제작자의 창작 권한과 방송사의 편성 권력이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였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한국 예능 제작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그리고 이 발언이 왜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불러왔을까? 단순한 불만 표출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장시원 PD의 말 한마디가 무게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만들어온 성과와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가진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 채널 구독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장시원 PD는 어떤 과정을 거쳐 최강야구를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장시원 PD가 최강야구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한 프로그램 기획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 스포츠 예능이 갖고 있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단순한 승패나 경기 결과보다 사람과 서사에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최강야구는 전직 프로 선수들과 야구를 사랑하는 인물들이 한 팀으로 엮이며 경쟁과 도전, 그리고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담아내는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포맷이 아니라 관점이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야구를 잘 아는 사람들만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야구를 잘 몰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인간 드라마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 다시 그라운드에 서고 싶은 욕망,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기존 예능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초반부터 시청자들의 반응을 갈라놓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그램만의 색깔로 굳어졌습니다. 최강야구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화려한 연출이나 자극적인 장치보다 실제 인물들이 가진 서사가 화면을 채웠고, 그 과정에서 장시원 PD의 연출 철학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출연자들을 소비되는 캐릭터가 아닌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주체로 다루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점은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고, 제작진과 출연진의 관계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또 다른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률과 화제성이 함께 오르면서 방송사 내부에서는 최강야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실험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브랜드와 편성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율성과 방송사의 요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장시원 PD는 프로그램을 통해 쌓아온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고, 최강야구가 처음 기획되었을 때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 방송사는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변화와 조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두 입장이 정확히 언제, 어떤 지점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는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 갈등의 씨앗은 이 시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강야구의 성공은 장시원 PD에게 명성과 신뢰를 안겨줬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복잡한 선택의 기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히트작을 넘어 제작자와 방송사 관계의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내부 조율로 해결될 수 없는 단계로 향하게 됩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최강야구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을 때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현상처럼 소비되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매 회차마다 장면 하나하나가 분석되고 회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 방향과 편집, 출연자 활용을 둘러싼 결정들이 점점 더 민감한 사안으로 변해갔습니다. 장시원 PD와 JTBC 사이의 긴장은 공식적으로 명확한 형태로 발표된 적은 많지 않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제작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의 속도와 톤,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서 서로 다른 시각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콘텐츠의 본질과 메시지를 지키는 데 무게를 두었고, 다른 한쪽은 방송 편성과 플랫폼 전략 속에서 최강야구를 바라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장시원 PD의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은 감정적인 폭로라기보다는 제작자로서 느낀 구조적인 문제를 압축해 드러낸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는 빠르게 확대 해석되었고 JTBC 전체 제작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장시원 PD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시청자들은 내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방식에 JTBC의 입장은 비교적 신중하게 유지됐습니다. 공개적인 정면 충돌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려는 태도가 읽혔고, 이로 인해 오히려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사와 댓글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점은 점점 프로그램 자체를 넘어 방송사와 제작자 관계 전반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강야구는 더 이상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방송 산업 구조를 상징하는 키워드처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포착됩니다. 장시원 PD가 더 이상 기존 방송 시스템 안에서만 자신의 콘텐츠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송 편성의 한계와 달리 새로운 플랫폼은 제작자에게 직접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향후 행보를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갈등의 본질은 명확해집니다. 최강야구를 둘러싼 문제는 개인과 방송사의 대립이 아니라 콘텐츠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장시원 PD의 선택은 곧 전혀 다른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장시원 PD의 다음 선택이 주목받은 이유는 그가 언급한 새로운 무대가 바로 유튜브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방송 시스템과 달리 유튜브는 편성에 제약이 없고 제작자가 직접 시청자와 만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은 최강야구를 통해 이미 강력한 팬층을 확보한 장시원 PD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언 이후 업계에서는 최강야구의 형식과 철학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재해석될지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방송사의 공식 입장보다 제작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장시원 PD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도와 메시지는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재구성되며 힘을 얻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최강야구가 방송사 소유의 콘텐츠가 아니라 제작자와 출연진, 그리고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온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 전환 가능성은 단순한 플랫폼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제작자가 콘텐츠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고, 동시에 기존 방송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장시원 PD가 직접적으로 충돌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선택지는 방송사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제작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선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최강야구의 향방은 불확실해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어질지, 새로운 플랫폼에서 재탄생할지,
혹은 전혀 다른 형태로 확장될지에 대한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장시원 PD가 더 이상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제작자로서의 철학과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튜브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실험장이자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한국 예능 제작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반대로 실패하더라도 제작자가 기존 질서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선택이 JTBC와 방송산업 전체에 어떤 결과를 남기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장시원 PD의 선택이 던진 파장은 JTBC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방송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제작자와 방송사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방송 구조는 방송사가 중심이 되고 제작자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야구를 둘러싼 논란은 그 균형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JTBC 입장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미지 타격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최강야구는 채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중심에 장시원 PD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자의 존재감이 콘텐츠 자체와 거의 동일시되는 상황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게 방송사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균열이 외부로 드러날 때까지 조율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자연스럽게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지켜보는 다른 제작자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특정 방송사에 소속되지 않고도 콘텐츠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많은 선택지를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시원 PD의 사례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제작자가 자신의 이름과 철학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향후 방송사와 제작자 간의 계약 구조, 권한 배분, 그리고 콘텐츠 소유권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시청자 역시 이 변화의 중요한 축입니다. 과거에는 방송 편성에 따라 콘텐츠를 소비하는 위치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어떤 제작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지지할 것인지 선택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최강야구를 둘러싼 논쟁이 감정적인 편 가르기를 넘어 콘텐츠의 본질과 제작 환경에 대한 토론으로 확장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시원 PD의 발언이 강한 울림을 남긴 것은 그 말이 단지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이미 느끼고 있던 문제의식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장시원 PD 개인의 선택이 하나의 트렌드로 번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제작자와 방송사 간의 갈등은 존재했지만 대부분은 내부에서 정리되거나 조용히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제작자의 이름과 철학이 대중적으로 인식된 상태에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사례는 드뭅니다. 이는 방송산업이 더 이상 폐쇄적인 구조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라 제작자에게 실질적인 협상력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 PD의 행보는 방송사와의 대립을 선언하기보다는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움직임은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계산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시청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콘텐츠가 어떤 반응을 얻느냐에 따라 기존 방송사의 역할 역시 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변화의 중심에는 콘텐츠의 힘이 있습니다. 최강야구가 없었다면 장시원 PD의 발언도 이처럼 큰 울림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콘텐츠가 제작자를 보호하고 제작자가 다시 콘텐츠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이 사건은 하나의 예외가 아니라 시작점일 가능성이 큽니다.